이거 되면 진짜 그냥 개이득이거든요. 시도를 안 하는 거는 그냥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월급이 총 12번이 들어옵니다. 12월에는 65,750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3천만 원과 3천만 원은 저는 완전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자만 82만 5,075원이 붙더라고요. 사실 돈은 핑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번이나 당첨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 영상 댓글에서 달렸던 오늘은 경제적인 것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돈이 진짜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경제적인 거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막 자기 전에 막 이렇게나 벌써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게 사실 프로포즈를 하고 딱 우리 결혼해요 이러고 시작되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한 3년을 만났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94년생이에요. 빠른 94여서 저랑 동창이긴 한데 환승연에 나왔던 혜은 규민이랑도 동갑이고,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쯤이 한 28살? 이 정도 됐었으니까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이 조금 여자들보다 이제 미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27, 28만 돼도 뭐 빠르게 취업을 한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때쯤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번쯤 했었어요. 물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1년을 최대한 부지런히 벌어도 2천만 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는 걸 사실 정부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마침 제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때 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을 만들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었지만 저희는 금리가 1.6%예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영상에서는 정확히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은 굳이 안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나가는 이자가 67,940원이고요. 12월에는 65,75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6만 원대 대출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대충 올려서 7만 원이라고 쳐도 한 사람당 3만 5천 원씩의 이자를 내면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 유형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 해서 현실적으로 이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거의 한 2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일만 하고 결혼 준비도 못하고 내 소득을 넘어서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막 대출받아서 좀 무리하게 집을 사던가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내가 매매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뭐 전세 정도로 집을 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요런 제도가 있고요. 또 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말고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기청이라고 그 대출도 있고, 뭐 버팀목이라는 대출도 있고, 만약에 뭐 매매를 하고 싶으면 뭐 매매를 위한 대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득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소득이 조금 적은 게 이런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물론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을 이유가 없죠. 내 소득은 조금 너무 귀엽다. 하지만 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참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여기에 자격이 되나 안 되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프리랜서여서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구하는지는 이제 제가 그 유형을 밝혀버리면은 너무 네이버에 그 유형만 검색을 해도 저희가 사는 집이 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못 말해드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3룸하고 2룸 있는 완전 좋은 신축 빌라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부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유형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뭐 소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2로 지원을 했었고, 국가에서 이제 막 신축 빌라나 뭐 아파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구입을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시세의 70%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전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가 이제 강서구인데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알아봤을 때, 아, 이 전세 사기는 내가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머리를 좀 더 싸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혼부부 매입인데 2도 그때 또 제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조건이 됐었고, 막 어떤 분들은 좀 그런 임대주택에 관해서 거기 꼭 임대라는 그 단어에 꽂히셔가지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이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거 경쟁률 몇인지 아세요? 들어가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어차피 집이 매매가 아니라 똑같이 전세로 살 거라면 이거 되면 진짜 그냥 개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 매입임대 2의 그 조건이 월 임대료가 15만 원을 내면 그 집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목돈을 많이 우리는 못 모았어요 하는 좀 젊은 그런 20대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각종 그 다른 지역에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강서구에도 모집을 하고 양천구에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는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다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좋은 게 임대료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저렴한데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일반 전세로 들어가면 집주인과 좀 다툼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집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준다던가. 근데 요거는 내가 나가고 싶은 날짜에 딱 그냥 신청만 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해당이 되는데 시도를 안 하는 거는 그냥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은 경쟁률이 진짜 100대 1까지 넘어가요. 세 자리 숫자까지 넘어가서 청년이 100대 1이라면 신혼부부는 10대 1 이 정도까지 가요. 최대로 했을 때. 제가 2번이나 당첨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아무래도 사람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넓고 깨끗한 곳은 다 가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집에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전용 면적이 39거든요. 근데 요 윗집은 전용 면적이 41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 다 조금이라도 넓은 집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41로 경쟁률이 무조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면도를 확인했을 때 41이라고 해서 방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고 41인데 39랑 평면도를 봤을 때 전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방 구조가 완전 똑같은데 뭐 거실에 요만큼 뭐 길이 차이로 인해서 41이 41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란 게 그 신혼부부 매입임대로 해서 집을 보러 갔을 때 전용 면적이 더 넓은 곳이 훨씬 넓을 줄 알았는데 뭐 27, 28, 29든 그거는 전혀 실제로 봤을 때 상관이 없고 빛이 잘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분명히 실제로 보면 39랑 41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해서 모두가 41로 몰릴 때 어차피 차이 안 나는 거 난 39를 넣겠다 해서 39를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 말대로 41은 경쟁률이 10대 1이었고 여기는 2명을 뽑는데 7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대 1이어서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붙은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저희가 왔는데 요 41은 테라스가 없는 세대인데 저희만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용 면적은 뭐 2가 더 적은데 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가장 넓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좀 신축을 못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 역세권에 신축인 조건에 월 임대료가 82,000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말한 대로 조금만 더 있다가 좀 준비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게 진짜 와장창 깨지는 거죠. 저는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랑 충분히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이렇게 집을 막상 구해보니까 대출을 받아버리면 돼서 그런지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는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여기에 완전 머무를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일단 저희가 월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지금 부지런히 적금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사는 동안에 적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던가 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완벽히 준비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되지 않나요? 결혼식 자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또 시원하게 공개를 하자면 저희는 진짜 하고 싶은 곳에서 막 그렇게 짠내나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예쁜 홀에서 했는데도 식대는 부모님의 축의금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곳은 패스를 하고, 신혼여행도 저희 친구들이 이제 주는 축의금으로 다 패스가 돼요. 뭐 결혼식 대관료랑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웨딩 사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총 1,0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아마 800만 원도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결혼식도 막 호텔에서 하고 비싼 곳에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결혼식 비용인데, 근데 제가 또 코시국에 했어가지고 대관료가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긴 한데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결혼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보통은 1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1년을 준비하는 동안 월급이 총 12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800만 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월급이 12번 들어오는 걸 둘이 열심히 모은다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막 결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나라고 고민, 걱정을 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뭐 34살에 얼마가 모아야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과연 부모님과 이야기가 된 사항인가 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랑 제대로 그런 거에 대해 허심탄회 얘기를 해보지도 않고 혼자만의 되게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저희 또래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거의 3남매잖아요. 보통 1명 아니면 2명을 낳아서 열심히 진짜 사랑으로 길러주셨는데, 내 자식이 결혼할 때 난 절대 한 푼도 못 보태줘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집이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이 조금 더 예쁜 드레스를 입었으면 싶고, 내 자식이 뭐 조금이라도 멋진 예복이라도 맞췄으면 싶고, 이런 게 저는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결혼 생각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렇게 약간 끙끙 앓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한번 약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양가에서 조금씩 같은 금액을 도와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충분히 도와주실 마음이 있고 이미 조용히 자식한테 말은 안 했지만 준비한 금액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사정이 안 된다 하시면 사실 상대 부모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이제 여자 쪽 부모님이 미리 이제 조용히 딸도 모르게 집을 마련을 하셨다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집이 있다라고 하셨던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막 그런 부담을 하려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집값이 아무리 지금 떨어졌다 그래도 이제 결혼을 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목돈이 너무 비싸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꼭 부모님과 그리고 상대방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먼저 지금 나의 연인하고 살짝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경제관념에 대해 한번 토크를 해볼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모두 3,000만 원이란 돈을 모아놨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3,000만 원이란 그 돈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이 3,000만 원을 모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2년도 안 됐는데 3,000만 원을
꾸준히 모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 3천만 원이 3천만 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심지어 뭐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도 앞으로의 뭔가 비전이 있나 하고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가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진짜 뭐 쓸데없는 데 돈을 과소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저축을 해서 3천만 원을 모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모은 3천만 원이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은 뭐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어. 그냥 정말 쓰고 남은 게 겨우겨우 조금씩 모여서 그게 3천만 원이 됐다. 그럼 이 3천만 원과 이 3천만 원은 저는 완전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C의 경우에는 이상한 투자를 해서 다 돈을 날려먹고 3천만 원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 세 가지 3천만 원은 모두 그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94년생이고 돈이 그렇게 많이 모아둔 상태로 저희가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남편을 이제 믿고 그냥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남편은 겉멋을 부리지 않는다. 남편이 인스타를 별로 안 하거든요. 인스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취해서 약간 찍는 그런 셀카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찍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좀 확확 쓸 수 있는 게 옷인데, 저도 이제 쇼핑을 하지만 저는 요걸로 인해서 2차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게 약간 겉멋이라고 하죠. 겉멋을 부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좋지는 않은 표현인 건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남편감은 좀 그렇게 진중한 사람을 좋아해서, 일단은 옷 같은 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옷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요새 디자이너 브랜드들 옷이 진짜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은 과소비가 없었고 약간 진득한 면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 약속에 있어서 딱딱 일찍 가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알아서 정말 잘 일어나요. 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들어오는 월급 외에 뭐 수입 외의 수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시드머니가 생기면 어떻게 이걸 좀 불려볼까 하고 관심이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일단은 진득하니 그 시드머니를 저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은 근데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뭐 관심이 없었고, 남편은 학원을 이제 주 6일을 출근을 하는 생활을 벌써 한 3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주 6일쯤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그런 불평불만 한 적 없고 진짜 진득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뭐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이라면 그냥 믿고 결혼해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그 다음 날에 바로 적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자동이체로. 일단 돈은요, 자기가 펑펑 쓰고 나서 남은 걸 저축을 하는 게 저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이 좀 쓰다가 남은 것뿐이고, 돈을 저축한다는 거는 내가 돈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무조건 200만 원을 그냥 저축부터 해버리고 거기서 남은 그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짠내나지 않아요 하는데, 뭐 저희 일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요리도 해 먹고 하기에 그렇게까지 또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둘이서 생활을 하면. 이게 1,000만 원이어도 그거를 일단 모으려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은 정말 저한테 1,000만 원 주시면 한 2시간 안에도 쓰고 올 수 있거든요. 명품백 하나 사면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쓰기는 또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즘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내가 적금으로 모은 돈이 목돈이 생겼다 하면 그걸 또 이제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예금을 1,000만 원을 5.5%에 넣고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이제 저금을 하는 조건으로 했더니 이자만 82만 5,075원이 붙더라고요. 요새는 꼭 그 남는 돈 있으시면 막 그냥 펑펑 쓰고 있지 말고 무조건 예금 통장 만들어서 이걸 예금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82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월 임대료 8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임대료 10개월분의 돈에 해당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해서 불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이자가 그렇게 뭐 여기는 9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이자들 합쳐가지고 또 돈 좀 더 모아서 또 예금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목돈이 좀 확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혼을 결심하고 둘이 같이 모으기로 했으면 저는 좀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모으긴 너무 어려운데 한 번 쓰면은 쓰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돈을 한번 목돈을 몇 번 모으다 보니까 그게 너무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싶으면서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안 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돈은 핑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현이랑 너무너무 좋아 죽어가지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었고 네가 모아둔 게 별로 없어?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악착같이 그 집도 제가 벌써 2번이나 당첨이 됐고 사람이 간절하면은 안 찾아볼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그거를 내가 돈이 조금 그래서라는 걸 하면 솔직히 그거는 핑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을 뛰어넘을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만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못 살겠어서 하는 게 결혼인 거지 이 결혼이라는 걸 위해서 거기서 조건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거기서 계산적인 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 생각이 있다면은 확신을 거쳐서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콘 커플 그리고 아영이네 행복주택 바로TV라는 채널을 통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파이팅 하시고요. 일단 좀 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좋은 사람 꼭 만날 수 있길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채널들에서도 앞으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공임대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채널들이 그 청년 혼자 살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들이라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성현이는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돈이 뭐 많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로 거슬러 가도 저희 부모님도 돈 많아서 결혼하시고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진짜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거거든요. 돈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랑이랑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집을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러려고 이제 또 지금도 공부를 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